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지만 그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식재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생강인데요. 생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비린내를 잡아주는 요리 재료? 감기에 좋다는 생강차? 맞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효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생강을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슈퍼히어로들이 팀을 이루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생강의 핵심 효능부터 시작해서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4가지 음식 조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 조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까지 상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항상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생강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생강이 왜 이렇게 좋은 식재료인지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입니다. 이 2가지가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강이 슈퍼푸드로 불리는 거죠.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과 쇼가올입니다. 이 2 성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들이 하는 일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진저롤은 생생강의 풍부한 성분으로 매운맛과 알싸한 향을 내는 주인공입니다. 이 진저롤이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뭐냐고요? 우리 몸속에서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진저롤은 이런 활성산소를 붙잡아서 무력화시킵니다. 쇼가올은 생강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킬 때 진저롤이 변화해서 생기는 성분입니다. 진저롤보다 더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강차를 끓여 마시면 생생강을 먹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2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붓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만성 염증은 현대인의 거의 모든 질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관절염,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겁니다. 생강이 또 다른 중요한 효능은 소화 촉진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도와줍니다. 더부룩함, 속쓰림, 메스꺼움 같은 소화 관련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죠.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며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니까 피로감이 줄어들고 손발 저림 같은 증상도 개선됩니다. 면역력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효능입니다. 생강의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들이 외부 병원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훌륭한 생강이지만 단독으로 먹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4가지 음식 조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생강과 식초입니다. 생강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혈액순환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강을 먹을 때 생각하는 조합은 뭐가 있을까요? 생강차에 꿀이나 설탕을 넣거나 생강청을 만들 때 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맛과 생강이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면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으니까요. 하지만 건강 효과 면에서 보면 단맛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신맛, 즉 식초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강과 식초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강은 주로 혈관에 작용합니다. 생강이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해진 혈관은 더 넓어지고 혈액이 흐르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줄어듭니다. 또한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반면 식초는 주로 혈액 자체에 작용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액 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하지 않고 맑아지는 거죠. 또한 식초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초의 유기산과 아미노산 성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어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뭉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혈액순환 장애나 혈전 같은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식초의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런 뭉친 피를 풀어주고 혈액이 더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혈관이라는 길을 넓히고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식초는 그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인 혈액을 가볍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길도 좋고 차도 좋으니 교통체증 없이 막힘없이 흐르는 거죠.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차가운 분들, 어깨나 목이 자주 결리는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분들,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생강과 식초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을 채 썰어서 식초를 뿌려 생강채로 먹는 겁니다. 일본 요리에서 초생강으로 나오는 것처럼요. 초밥과 함께 나오는 그 분홍빛 얇은 생강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점이거나 채를 썹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담은 다음 식초를 부어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됩니다. 여기에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생강의 매운맛이 순해지고 저장성도 좋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 식초 음료를 만드는 겁니다. 생강 한 덩어리를 깨끗이 씻어서 얇게 점인 다음 유리병에 넣고 식초를 가득 부어줍니다.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후 이 생강 식초 한두 스푼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시다 싶으면 약간의 꿀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중에 파는 식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이고 다른 하나는 에틸렌이나 아세틸렌 같은 화학 원료로 만든 합성 식초입니다. 합성 식초는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사용되지만 건강 효과 면에서는 천연 발효 식초와 비교가 안 됩니다. 천연 발효 식초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 아미노산, 효소, 미네랄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생성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건강 효과를 내는 핵심이죠. 그래서 식초를 살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해서 발효식초, 현미식초, 사과식초, 흑초 같은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분표를 보면 합성식초, 빙초산 같은 단어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과식초는 맛도 부드럽고 건강 효과도 뛰어나서 생강과 조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흑초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추천할 만합니다. 생강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2-3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전반적인 활력이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단,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섭취하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생강과 귤 껍질입니다. 생강과 귤 껍질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 건강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소화 문제죠. 과식, 빠른 식사,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소화불량, 더부룩함, 속쓰림,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강과 귤 껍질은 이런 소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생강의 역할을 볼까요? 생강은 멈춰있는 위장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위장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과 섞고 장으로 내려보내는 연동 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나 과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이 위장 운동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위장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고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바로 이 위장 근육의 운동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위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음식물이 제때 소화되고 장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또한 생강은 위액과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서 음식물이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그럼 귤 껍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방에서는 말린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르며 오래전부터 소화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진피의 핵심 역할은 위장 안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생깁니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찌꺼기, 과도한 위산, 각종 노폐물들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장 속에 쌓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위장을 묵직하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귤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청소솔처럼 장벽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죠. 또한 귤 껍질에는 헤스페리딘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소화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귤 껍질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귤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소화기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위장이라는 엔진을 가동시키고 귤 껍질은 위장이라는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엔진도 돌아가고 공간도 깨끗하니 소화가 잘 되는 거죠.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식후에 항상 더부룩하고 답답한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어 자주 체하는 분들, 장이 예민하거나 변비가 있는 분들, 위장이 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불편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생강 귤 껍질 차입니다. 먼저 귤 껍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귤 껍질에는 농약이나 왁스, 먼지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야 합니다.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귤을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둡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혹시 모를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식초물에 한 번 더 헹궈줍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마지막 헹굼을 합니다. 이렇게 세척한 귤 껍질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35일 정도 말립니다. 햇볕에 말리면 더 빨리 마르고 향도 좋아집니다. 완전히 바싹 마른 귤 껍질을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면 됩니다. 차를 만들 때는 생강 23조각 약 10g과 말린 귤 껍질 56조각을 주전자에 넣고 물 500ml를 부어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우려냅니다. 생강과 귤 껍질의 유효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든 차를 따뜻하게 마시면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마시면 소화를 돕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맛이 너무 강하거나 쓰다고 느껴지면 꿀을 약간 넣어도 좋습니다. 꿀도 소화를 돕고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더욱 시너지가 납니다. 귤 껍질을 구하기 어렵다면 한약재상이나 온라인에서 진피라는 이름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깨끗하게 세척되고 건조된 상태라 바로 사용하기 편합니다. 생강 귤 껍질 차를 꾸준히 마시면 12주 안에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이 줄어들고 배변 활동이 규칙적으로 변하며 전반적인 위장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단, 귤 껍질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성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대추입니다. 생강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기력 보충과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피곤하다일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일하다가도 피곤하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죠. 이런 만성 피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운동 부족 등등.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기혈순환의 부족이 핵심 원인입니다. 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가 충분하고 잘 순환해야 몸이 활력 있게 움직이고 면역력도 좋아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반대로 기가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되면 만성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생강과 대추는 이 기혈순환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완벽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강의 역할을 볼까요? 생강은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생강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고 정체된 것을 움직이게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기를 소통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기도 하고 막혔던 곳이 뚫리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생강이 기혈의 흐름을 활성화시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생강은 순환은 시키지만 부족한 기를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비유하자면 생강은 자동차를 달리게 할 수는 있지만 기름을 넣어주지는 못하는 거죠. 여기서 대추가 등장합니다. 대추는 기운을 채우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에서 대추는 복이양혈, 즉 기운을 보충하고 혈을 기른다고 표현합니다. 대추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길래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대추는 천연 당분이 풍부합니다. 포도당, 과당 같은 단순당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중간에 바나나나 에너지바를 먹는 것처럼 대추도 빠른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추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당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추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철분,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런 미네랄들은 혈액 생성과 신경 전달, 근육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무기력해지고 근육 경련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추에는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에너지 생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대추의 또 다른 특별한 성분은 사포닌과 스피노신입니다. 이 성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나 예민함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한방에서는 불면증 치료에 대추를 자주 사용합니다. 잠을 잘 자야 피로가 회복되고 기력이 생기는데 대추가 바로 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생강은 막힌 순환 통로를 뚫어주고 기혈이 잘 돌게 만들어주고 대추는 그 순환할 기혈 자체를 보충하고 채워줍니다. 순환도 되고 보충도 되니까 기력이 회복되는 거죠.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항상 무기력한 분들,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동시에 기력도 없는 분들, 빈혈 기운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전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생강 대추차, 즉 생강 대추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물 500ml에 생강 23조각 약 10g과 말린 대추 23알을 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대추를 통째로 넣지 말고 잘게 찢어서 넣어야 합니다. 왜 찢어야 할까요? 대추는 껍질이 질기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통째로 끓이면 속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잘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대추를 반으로 가른 다음 손으로 쭉쭉 찢어서 과육이 드러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추의 좋은 성분들이 물에 충분히 우러나옵니다. 찢은 대추와 생강을 물에 넣고 센 불에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충분히 진하게 우러나도록 시간을 주는 거죠. 완성된 차는 따뜻할 때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후에 피곤할 때 한 잔 마시면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맛을 더 좋게 하려면 여기에 꿀을 한 스푼 넣어도 좋습니다. 꿀도 빠른 에너지원이 되고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자체로도 항균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어서 시너지가 더 좋아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 대추죽입니다. 밥을 지을 때 생강채 썬 것과 잘게 찢은 대추를 함께 넣고 죽을 쓰면 됩니다. 특히 몸이 많이 약해졌거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보양식이 됩니다. 생강과 대추를 꾸준히 함께 섭취하면 23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체력이 늘어나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단, 몸에 염증이 심하거나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대추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과도하게 먹으면 열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조합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손발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몸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 조합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먼저 생강과 계피의 공통점을 알아볼까요? 두 가지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온성식품이라고 부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들은 체온을 올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에 취약해지는데 온성식품들이 이를 방어해주는 거죠. 그런데 생강과 계피는 같은 온성식품이지만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생강은 주로 몸의 중심부를 따뜻하게 합니다. 특히 위장, 비장 같은 소화기관에 열을 공급합니다. 생강을 먹으면 뱃속에서부터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비위가 차가우면 모든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소화기관이 차가우면 소화도 안 되고 영양 흡수도 떨어지고 결국 전신의 기력이 약해지는 거죠. 생강은 이 중심부를 따뜻하게 데워서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반면 계피는 주로 말초 혈관을 확장시켜서 손발 끝까지 따뜻하게 만듭니다. 수족 냉증이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몸통은 따뜻한데 손발만 차갑습니다. 이는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서 손발 끝까지 따뜻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피의 신나말데이드라는 성분이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따뜻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죠. 정리하자면 생강은 몸의 중심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계피는 난방 배관을 넓혀서 열이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게 합니다. 보일러도 돌아가고 배관도 넓으니 온 집안이 따뜻해지는 거죠. 이 조합의 또 다른 큰 장점은 감기 예방과 치료 효과입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감기 초기 증상이 뭔가요? 몸이 으슬으슬 춥고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나고 두통이 생기죠. 이때 빠르게 대응하면 감기를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높아진 면역력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거죠. 또한 생강과 계피 모두 발안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 초기에 땀을 내면 체내의 나쁜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열을 조절하며 독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감기 걸렸을 때 이불을 두껍게 덮고 땀을 빼라고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생강과 계피는 또한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계피의 신나말데이드가 바이러스와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호흡기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기관지를 확장시키고 가래를 삭이는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 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수족 냉증으로 손발이 항상 차가운 분들, 냉증 체질이신 분들,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면역력이 약한 분들, 환절기마다 몸살 감기를 앓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강 계피차입니다. 생강 23조각과 계피 스틱 12개 또는 계피가루 1티스푼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에서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충분히 우러나면 따뜻할 때 천천히 마십니다. 생강청이 있다면 더 간단합니다. 생강청 1스푼에 계피가루를 조금 뿌리고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맛이 너무 매워서 마시기 힘들다면 꿀을 추가하세요. 꿀은 생강과 계피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자체로도 항균 효과와 목 보호 효과가 있어서 감기 증상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이 아플 때 꿀을 넣으면 목의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레몬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주고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더 마시기 편해집니다. 감기 초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는 생강 계피차를 진하게 만들어서 마시고 이불을 덮고 푹 쉬면서 땀을 내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강 계피 우유입니다. 우유를 데울 때 생강 간 것과 계피가루를 넣고 함께 끓입니다. 여기에 꿀을 넣으면 골든 밀크라고 불리는 건강 음료가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과 계피 모두 매운맛이 강하고 따뜻한 성질이 강해서 체질에 따라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임산부인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미 고열이 나는 감기 상태라면 생강계피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고열이 날 때는 이미 체온이 높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더 올라가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생강계피차는 감기 초기 증상, 즉 몸이 으슬으슬하고 춥고 목이 칼칼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열이 높게 올랐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해열제를 복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4가지 음식 조합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을 섭취할 때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과 팁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의 적정 섭취량입니다. 생강은 약효가 강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생생강 기준 10에서 30g, 말린 생강 기준 39g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 설사, 입안 자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강 섭취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경우 생강의 자극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경우에도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응고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 생강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라면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 소량은 괜찮지만 과도한 섭취는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생강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강을 고를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생강은 껍질이 매끄럽고 단단하며 주름이 적고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무르거나 곰팡이가 핀 것, 냄새가 이상한 것은 피하세요. 생강을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2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동 생강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갈아 쓰면 편리합니다. 생강을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팁도 알려드립니다. 생강은 가열하면 진저로리 슈가올로 변하면서 항염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차로 끓여 먹거나 요리에 넣어 익혀 먹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강이 알싸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껍질을 벗기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세요. 생강 껍질에는 매운맛을 완화시키는 성분이 있고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단, 껍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좋은 다른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레몬, 꿀, 유자, 모과, 도라지, 배 등은 모두 생강과 궁합이 좋습니다. 이런 식재료들과 다양하게 조합해서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생강 섭취의 최적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생강차를 한 잔 마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자극성 때문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 초기에는 즉시 생강차를 마시고 소화불량일 때는 식후에 수족 냉증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생강이 단순히 요리 재료나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을 가진 훌륭한 건강 식재료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강을 다른 식재료들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다면 생강과 식초를 함께 드세요. 생강채에 식초를 뿌려 먹거나 생강식초를 만들어서 물에 타 마시면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면 생강과 귤껍질을 함께 드세요. 생강 귤껍질 차를 끓여서 식후에 마시면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만성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린다면 생강과 대추를 함께 드세요. 생강대추탕을 끓여서 아침과 오후에 마시면 기력이 회복됩니다. 손발이 차갑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세요. 생강 계피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네 가지 조합은 수천 년간 검증된 전통 지혜이자 현대 과학으로도 효능이 입증된 최고의 조합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증상과 필요에 맞는 조합을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3주만 꾸준히 해도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생강과 좋은 궁합의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